박영석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과 총 예산은 838억 4,986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837억 1,961만 7천 원보다 1억 3,0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먼저 예산안 설명서 69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연중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상황 관리를 위한 부서 업무 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계수 조정되어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15개 사회단체는 물론 각종 행사가 많은 대민 소통에 필요한 경비이며 전 부서가 업무 추진비로 공통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0쪽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기간제 인부임으로 3,301만 6천 원, 공무원증 발급수수료,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비 등 사무관리비 1,391만 원, 행정수요 및 직무분석,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 등 총 1억 1,6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각 부서 소속 청원경찰 피복비를 행정과에서 총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현장 직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비 958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위원수당, 공무직 노조 사무실 정수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27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쪽 북한 이탈주 민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 편성 6페이지 인력 운영비 연금 지급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북한 이탈주 민 바른 정착 지원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주민 주도형 지역개발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안성시 새마을회, 새마을문고회 등 경기도민문화의 한마당 행사 800만 원, 하계 수련 대회 및 상반기 평가보고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0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폐강으로 인한 강사료 일부 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인건비가
국비 예산인데 12로 재원 표시가 잘못되어 재원을 변경한 상황이며 부서별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상담요원 관리비로 앞서 설명드린 78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요원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락급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전담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4,607만 6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조 언론미디어 홍보요원 운영입니다. 민선 7기 혁신시책 홍보 전략 수립 및 언론미디어 정책 홍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 2,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89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 103만 8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네. 설명서 69쪽 시민과 대화 채널 다양화에 지역 상황 및 여론관리 업무 추진비를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네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업무 추진비가 각 실과에 똑같이 예산을 240만 원 세웠었는데요. 네. 당초 예산에서 개수 조정할 때 이게 감액이 돼가지고 지금 행정과만 이게 없습니다. 행정과 시책 추진비가 예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87쪽입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요원 운영. 네. 예, 이거를 이제 시간제 임기제를 한 분 이렇게 뽑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 인건비 계상하신 거죠? 네네. 지금 뭐 이게 우리 홍보 담당관실이 있는데 네네. 전문 그 부서가 있는데 예. 필요합니까? 전문 요원이? 코로나가 지금 대두되는 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접촉이라든가 이게 트렌드로다가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홍보 방식에서 탈피해서 유튜브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조사를 근래 해봤더니 충주시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시정 뉴스를 해서 팀 자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그 조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골목 상권, 그다음에 청년 인터뷰, 뭐 국악 여러 가지 그 또 반기문 그 인터뷰도 이런 거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조회수가 보니까 한 18만 7천 뭐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각 시군이 지금 이제 여주시에서도 뭐 드라마 방식으로다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뭐 부부의 세계 패러디라든가 공무원들의 그 동영상 이런 것까지 제작하는데 여기도 조회수가 지금 상당하게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이 지금 대부분이 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그 환경의 날 일부 기념식 하나 있고 뭐 팔경팔미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대세로 다 굳어지면서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돼서 우리도 이걸 발맞춰 가지고 앞으로 홍보 강화하지 않아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을 전담 요원을 한 명 뽑아서 가야가 지금 우리 2개 팀밖에 없어요 홍보에. 근데 여기 한 명 뽑는 거는 우리 시장님실에다가 두어서 SNS든가 시장님 생각 의지랑 전반적으로 이걸 반영하고 향후에 이제 필요하다면 팀을 신설할 때 이분이 그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한 명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비서실에 두겠다. 네네. 이게 어쨌거나 이 홍보 담당관이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전문 부서가 네. 업무가 중첩이 안 되겠습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과에서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라든가 근래 보면은 인기 있는 것 중에서 팽수라든가 뭐 아주 인기 있는 저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시장님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제대로 반영된 다음에 정착되면 거기 팀을 구성해서 향후 그렇게 갈 계획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인수 의원님. 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계약을 다시 하시는 거죠? 강사분들. 주민자치센터. 저기 다시 한번 그 주민자치센터 강사분들 수업 나가는 게 예 3개월씩 끊어서 하는 건가요? 2년으로 알고 2년으로? 그러면 이게 이분들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분들이 올해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하였잖아요. 네네. 지급이 어떻게 됐나요? 강사료 지급이. 강사료가 지금 축소가 많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보통 고상 같은데 한 4개 정도 있고 많은 데는 공도 같은데 18개 프로그램 막 1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번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황. 행사를 못 해갖고 그분들 강사료를 지급이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못하는.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어떠한 저기 때문이 아니고 재난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그에 대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80%는 지원이 되고 20%는 이제 수당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불가항력적이라 그 행사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건데 안 하는 부분까지 지원하는 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80%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럼 네, 강사분들한테. 80%고 전체 금액 중에서 20%는 그 20% 강의료 받는 거 있잖아요. 강의료. 각자 내는 거. 그거로 충당을 20%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만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주는 거는 시에서 주는 거는 지급이 됐고 아니 근데 그 외에 이거를 강의를 못 하게 되면 네. 그것도 같이 못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에도 지금 소상공인 살리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 이분들도 그거의 한 부분일 텐데 예. 그로 인해서 강의를 못 받아갖고 아무것도 이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계시는 건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약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 활동을 전혀 안 하셨고 못 하셨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감액만 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강의를 안 했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수가 그냥 보수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행사, 강의 그 시간에 대해서 대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가장 그거던데요. 계약 보니까. 조건이 당초에 공연하는 뭐 그런 걸로 시간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강의 시간으로 이제 예, 강의 시간에 예, 맞춰서 예, 강의를 안 하면 안 받는 거고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는 건가요? 직원 마냥 채용해서 뭐 고정적으로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 이분들이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제 받고 있잖아요. 뭐 네. 한 10,000원 정도인가? 네. 그거는 안 받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에서 지급해야 될 배정된 금액만큼은 어느 정도의 보상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는 있겠으나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모든 거는 다 지급이 되는데 저기 본인들한테만 안 불가항력적인 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 더 큰 위험이라든가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항력적이고 행사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가을까지 추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나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게 또 더 염려스러운 거죠. 예. 이거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길어지면은 전혀 못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울 때 빠질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에 대한 걸 좀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상충되는 게 경제도 살려가면서 행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바우더기 축제도 아까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분산할 거냐 고민이 많듯이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랑 80페이지 각종 행사 민감인 사회단체 지원에서 보면 이게 요번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가장 저기 한 게 저기 뭐야 안성시 지역공조 리더 워크숍 2배나 늘어났네. 예. 충분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에 그 이런 단체 5개 단체가 저희들이 있는데 그 통합해서 한번 그 교육 자체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관내 LS 연수원에서 1일 정도 해가지고 전체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생각을 좀 나누고 그렇게 보려고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건 코로나 때문에 지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그래서 걱정이 하루 하는데 가을까지 추위를 또 봐야 되는 문제라 이것도 저도 고민이 이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은 보면은 다른 데에도 보면은 강의나 워크숍을 많이 나가고 하고 예, 예. 계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굳이 다 합쳐서 하나로 한다고 해서 커다란 성과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식으로, 사회단체가 이제 각 장르별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전체 한번 지역에 그 단체 회장님이나 그 회원들이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떠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하느냐고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는데 가을까지 또 일단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이건 뭐 크게 한다면 뭐 저는 이것까지 이해가 가지만 학예 수련 대회 및 상반기 평가 보고서도 2배로 늘어났어요. 그 경기도민 문화의 그 한마당은 새마을 문고인데요. 이게 이제 10월 중에 이제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여 인원이 한 이것도 2,00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안성으로 결정되면서 그 금액이 이제 기존에 2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000만 원은 최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했고요. 또 학예 수련대 평가 보고에도 18년에도 이게 2천만 원이었었는데 조정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해서 했는데 이것도 고민이 이제 행사가 과연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 그게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낮췄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다시 2천만 원 늘린다는 거는 다시 한번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전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그 안성시 조직진단 용역이 7천만 원 올라왔는데 네네. 이거 왜 본 예산에 안 세웠어요? 어, 어차피 저기 시장님도 이제 재선거 해고 그랬었는데 예. 조직진단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야? 예.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도 이렇게 된다고 판단했고요. 또 비전이라든가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그러니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2021년도 상반기에는 조직진단을 저기가 될 수 있나? 예, 예. 3개월이면 가능한데요. 이번 용역은 용역회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TF로 참여를 해서 아주 면밀하게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진단비가 한 7천만 원인데 잘 진단해가지고 예, 뭐 과를 뭐 쪼개야 될 과 있으면 쪼개고 하여간 여러 방면으로 연구 뭐 저 조직 진단 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잘 그 진단이 돼가지고 부서가 잘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예. 앞서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안 말고 좀 궁금한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행정과장님이 좀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예, 저희가 그때도 재선거를 했죠. 네. 재선거를 해서 이제 시장님이 다시 되셨는데 그 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칭을 해야 됩니까?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좀 그래도 좀 통일된 어떤 명칭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선 7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은 8기가 된 거예요? 7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 아무튼 재선거를 했기 때문에 우석재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아니잖아요. 예, 기수는 그냥 그 6기, 7기 기수로 다 딱 나누고요. 중간에 뭐 고럴이 되든가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냥 7기로 다. 아니, 그럼 이제 그때 시기적인 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선거 자체만 재선거를 한 거지 그냥 7기가 맞지 근데 않나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질문을 하다 보면은 예. 이제 저도 뭐 지금 그 용어는 혼란스러운데 예.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편의상 지금 뭐 우석재 시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걸 제가 왜냐면 어느 정도 정의가 내려져서 공통된 통일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궐선거가 2번, 3번 있다고 해서 그걸 8기, 9기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물론 저기 먼저 번 시장님 있을 때에 뭐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대통령 이름으로 다 나누긴 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기수로다가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뭐 질의를 하다든가 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우석재 전 시장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냐 이거죠, 단적으로. 그거는 공식적인 그 이름 그런 건 아닌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시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지. 이게. 아니 굳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질의라든가 뭘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전황성 시장님 뭐 몇 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주로 이제 실명 시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이름을 저기 얘기를 하잖아요. 기수별로다가 몇 기가 공식적으로 얘기되고요. 그 뭐 우석재 시장, 황 시장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니, 근데 지금은 생각을 어쨌든 얘기하는 거지 공식적인 건 민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인데 예. 이 두 분이 아니 나 또 재선거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아니라며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래도 좀 통일된 어떤 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저 같은 경우 그 7기 중에서 우석재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 근데 같고요. 또 재선거면 시장이 아니라며요. 제가 저기 명화 용충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학년까지 좀 찾으셔가지고 우리 좀 예. 공통된 어떤 그거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공식적인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더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속기 같은 경우에도 우석재 전 시장님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어쨌든 정확히는 또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사실관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이 일하셨을 때에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건 몰라도 기수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반기 하반기 아무튼 나올 수도 통일된 뭔가 용어라든가 뭐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없고, 예, 7기로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일을 누구 때 하셨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나누는 거는 뭐 법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고민 좀 해줘 보세요. 왜냐면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지금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요원을 지금 채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네. 이게 지금 그 시에서 상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역할들을? 전에 위탁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네네. 법이 바뀌면서 예.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라급이라고 하죠. 8급 상당 예, 예. 해서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시간제 중에서 안전관리제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담당 업무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하는데 그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심의 의결되고 그다음에 그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이라든가 그거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 소송 같은 거 있으면 대행도 하고 그 상당합니다. 이렇게 범위가. 예. 그럼 이분들이 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 예. 이분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문제점에 대해서? 네네.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현황이 있을 때 그걸 맡아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전관리자는 국가에서 주는 무슨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자격증이 그런 게 있어야 있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자격증. 보건 업무도 마찬가지. 예, 예. 그러시구나.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놓으셨고 다음에는 또 공개 채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다시 또 채용을 임기제로 하시는 건지 공모해서 채용하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공무원 복지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피보고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안성시에 청원 경찰분이 몇 분 계시는 거세요?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23분이시고 예. 그럼 피복은 뭐 동복 있을 테고 하복 있을 테고 뭐 통화복 같이 하고요. 거기가 복장 뭐 이런 게 다 구두 뭐 이런 구두 거 같은 다. 게 있을 테고 네네. 이분들은 뭐 한 벌씩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벌씩 1년에 상하복해서. 상하복으로 한 벌씩? 네네. 네. 아 1년에? 네. 왜냐면 여름엔 많이 덥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걸- 반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빨아서 입어야 근데 이제 되는 그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아 이걸요? 그게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업무가 그거라 옷을 사주고 그렇죠. 근무할 제복은 수 입어야 되는 게 있도록.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예. 그 시민 문제가 올라올 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할 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우리 인사관리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그 최근에 용역 시행 언제 했습니까?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2,200만 원, 2,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약식으로다가 하면서 그 과 폐지하고 통폐합 문제, 그다음에 이제 명칭 변경에는 이제 교육 청소년과 지역경제과, 그다음 환경보호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한국자치행정학회에다가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7천만 원은 안성시 그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직무 분석, 그다음에 환경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무기약지, 청원 경찰까지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 조직 진단 용역을 꽤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면. 예, 네. 그리고 사실상 2018년이면 지금 2년도 채 안 됐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전년도부터 일국 신설하는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지금 물론 지금 용역 그 과업 범위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네. 직무 환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뭐 언택트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비전도 만들고요. 또 이제 그 안성이 이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고민하는 건 여기서 아직 뭐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서부권 쪽은 이제 이렇게 사업소 개념으로다가 복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동부권에는 이제 농업 중심으로다가 조직을 바꿔서 그거 적용도 좀 해보고 그렇게 방향은 크게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시장님 이제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에 맞게끔 또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직무 분석 통해서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좀 획기적으로 이번에 가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한 얼마 정도? 3개월 잡고 있습니다. 3개월이요. 네네. 그래서 연말쯤에는 최소한 안성시의 비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 간성화돼서 여튼 진행했던 기존 그 진단 방식 말고요. 네네. 어차피 좀 돈 들여갖고 하는 거니까 네네.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좀 전반 부분에 대한 좀 진짜 그 새로운 좀 혁신적인 그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용역 관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신경을 좀 아주 상세하게 좀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원들을 직접 거기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네. 그 기업의 그 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임새 있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직접 그 직원들 그 하고 소통해서 여튼 의견 반영하고 하는 것도 여튼 좋은데 네. 여튼 이제 실제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 입장에서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여론 수렴이나 예. 이런 부분도 좀 영역 범위 내에 좀 포함시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노무사 채용 안 했나요? 채용했습니다. 채용했나요? 네. 근데 노무사 자문력 컨설트 비용이 왜 계속 잡히는 거죠? 컨설팅 비용이 이제 500만 원을 예산을 계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일반적인 컨설팅이라든가 한 거 이제 월 보면 한 60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순 반복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노무사님이 하는데 그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그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우리가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걸 자문을 받아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고 시군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이 그냥 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다 그 이 정도 금액을 해가지고 2, 30만 원씩 주어서 컨설팅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 법률 고문도 있고 자문 받을 수 있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분야가 이게 일반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 잡혀야 됩니다. 그 법률 고문은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요. 네. 노사 문제에 관한 것들은 또 우리 전문가가 또 그 분야를 찾아서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법무법인도 가보면 장르가 다 있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분야는 잘 이렇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노사 업무가 이제 민감하고 참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니 이게 지금 본 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요. 예. 우리 그 단협 갱신 앞두고 있습니까? 일단 1사분기 7월 7일인가 이렇게 예산 4번 하는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튼 뭐 언론 미디어 홍보 요원 운영인데요. 네. 이게 왜 지금 행정과로 들어와야 하죠? 아, 행정과 소속이 시장님실도 다 행정과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조직 체계에서 네. 그 기본적인 사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안성시의 전체적인 홍보 전략을 짜고 그게 네. 지면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네. 예, 여튼 수행하는 부서는 홍보 담당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여튼 그 부분을 위해서 뭐 굳이 뭐 깊이 있는 뭐 기획 기사가 됐든 이런 거는 기획실하고 조정협의 통해 갖고 거기도 지금 그 임기제 나급인가 다급 있죠. 네. 예. 한 분이 이제 그 시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미디어 이쪽 그 SNS 쪽이 지금 이렇게 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안성시가 이제 그 홍보 방향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제작 문제 검토하고 그게 정착되면 부서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직원도 다시 그쪽으로 가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 고민하고 아니 있습니다. SNS는 지금 홍보 담당관실에 네. 팀이 있잖아요. 팀. 그 팀은 뭐 한대요, 그러면? 팀이 있는데 지금 홍보하고 그 저기 두 팀이 있는데요. 거기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행사장 나가서 뭐 찍고 뭐 이거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른데 아까 그 만든 데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별도 팀을 다시 구성을 했더라고요. 제작팀에다가. 그러려면은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 요원을 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뭐 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홍보 담당관실에서
공보 축하하고 지금 SN팀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예. 만약에 지금 지금 기간제 납급하고 우리 홍보팀에서 아니 SN팀에서 실제 전체 시 홍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조직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를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고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을 인사를 통해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홍보 담당관실의 추가 그 인원으로 여튼 가서 그 일의 체계를 잡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지금 조직 진단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 거고요. 지금 현재는 각 시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SNS 쪽이 그 비중이 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고민을 좀 담아내고 그 다음에 그게 방향이 설정되고 하면 그때 이제 조직 진단해서 그때 배치하든지 확대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리지가 않는데 예. 여튼 SNS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역할 정립을 제대로 지금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못했다고- 대한 업무 개선책을 찾는 게 맞지 우선적으로. 아니 지금은 시급하게 우선 홍보요원 한 분 전문가를 초빙해서 네. 그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런 걸 다시 고민해 보려고 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각종 행사 운영 지금 도미 문화 한마당은 지금 이제 안성에서 개최가 되면서 증액된 부분이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부분은 여튼 가을에 지금 2차 대유행이 될 거라는 뭐 예측도 나오고 좀 다양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행사가 규모가 축소화되거나 지금 취소되는 추세인 거잖아요. 네, 네.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행사가 그 관련 예산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 지금 방향은 시 방향은 그렇습니다. 행사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하고 또 이제 기존의 행사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사실 관내 행사는 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거죠.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뭐 인적 사항이라든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도 살리면서 관내 행사는 소금이라도 하면 그 주소라든가 참석자들이 대부분이 알거든요. 만약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연락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외부 행사가 오면 외부인들이 올 때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관내 위주 행사는 좀 하는 게 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